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이제 2020 학번 새내기 학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학생 성공, student success. 이게 제 주로 연구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대학에 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을 한번 얻어보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남들도 다니니까. 이 문제가 특히 신입생, 물론 신입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많은 돈을 들이고 대학에 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부터 살짝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탄탄하게 준비해보는 기간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입시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고 틀리지 않는 훈련을 하고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풍부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껏 준비하는 공간인데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대학에 다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대학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성공하는 대학 생활을 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맞이하게 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대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래 산다는 겁니다.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를 보면 The year man become immortal, 불멸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당장 내년, 내후년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지 말고 라이프 디자인을 대학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갈 날 전체에 여러분이 갖게 될 기회의 절반은 한반도 밖에 있다. 세 번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건데요. Age of Uncertainty.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래서 낱낱의 지식을 외우고 암기하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탄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대학에서 중요하고 긴 호흡으로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글로벌 전체를 무대로 뛰어야 된다. 기본적 역량을 탄탄하게 줘야 된다. 이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를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인게이지하는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학습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할 때 궁금하면 손 들고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내 삶의 맥락에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학습에 인게이지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학생일 것이다. 두 번째, 아카데믹 디터미네이션. 신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크겠다 생각되면은 optimism, 긍정성을 가지고 내 수업이 내가 가고 있는 활동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가 그런 맥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itive perspective.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임해야 된다. diverse citizenship. 다른 과에도 만나고 다른 학교 학생도 만나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diverse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거와 연결된 게 social connectedness라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다. 사람의 지능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적인 능력, 두 번째가 수학적인 능력, 세 번째가 음악적인 능력, 네 번째가 공간 능력, 다섯 번째가 운동하는 능력. 6번이 뭡니까? 인터퍼스널한 건데 나와 같이 있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일곱 번째는 인트라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배우는 거, 느끼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지가 필요하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학생 성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다음에 말한 것들 중에 키워드만 뽑아본 겁니다. 첫째, 당연히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 계속 자기 성찰의 연속이어야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세계로 도전해야 된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로 나가야 된다. 풍부한 경험을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얘기의 종합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는 핵심 역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건전한 시티즌십, 나눔, 사회적 기업,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학생 성공 역량이고요.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해도 융합하는 경험이 좋습니다. 융합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대에서 세계로 나가는 프로그램 무지하게 많고요. 다 공짜입니다. 기회를 찾으면 저 지도에 보이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 자기가 약한 분야를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분야를 발전시키면 되는 거야. 모든 맥락에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맥락을 찾아가면 돼요. 1학년 때 뭐 길 못 찾더라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자기의 강점을 찾아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그걸 도와주는 기관이니까요.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그리고 롤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롤 모델을 찾아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오면 이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 꿈을 물어보면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꿈은 무엇을 할까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뭘 할까. 이제 경쟁은 잠시 잊어버리고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실패는 청년의 특권이에요. 실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고 후회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시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곧 이 코로나가 물러나면 이 꽃피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보다 더 진지하고 재미있게 우리들의 학생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도경회입니다. 저는 사회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원전공이 사회학과이고 컴퓨터공학이 복수 전공입니다. 인포메틱스 전공을 시작으로 AI 스쿨 실무자 과정 그리고 알고리즘 교육을 거쳐서 지금은 KT AI 플랫폼 개발팀에 최종 합격을 하여 7월에 입사 예정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사실 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이제 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도 나가고 외국도 나가보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개발을 정했고 저의 꿈 또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사람들을 도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력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 삼촌과 같은 가족분들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제가 커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을 접한 뒤로는 환자들을 위한 간병 AI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최종 꿈을 정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복수 전공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개발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을 접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 보조 문진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여 공모전 결선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팀에는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누군가를 고용할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개발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개발을 통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문사회 캠퍼스, 자연과학 캠퍼스, 그리고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전공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 부족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온라인 으로 알고리즘 채점을 해주는 사이트,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실습을 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복수 전공 혹은 개발을 고민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학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기획자가 원래 꿈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달랐습니다. 사고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의 깊이를 전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접하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흔히 개발의 3요소라고 하면 배경지식, 문제 해결력, 구현력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즉 코드 이면에 있는 이론적 기반, 그리고 이것의 깊이에 대한 아는 게 있는가, 그리고 또 똑같은 구현을 하더라도 이것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력 또한 중요한데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코드를 짤 때는 이것을 바로 코드를 치기보다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없어야 되고요. 제가 짜는 코드 자체도 깔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을까입니다. 개발을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무기로 하는 개발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개발을 보조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개발을 통해 원전공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공의 지식, 즉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요. 사고, 즉 자신이 고민한 흔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에 반해 개발을 무기로 하는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개발 코딩 테스트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이라는 직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또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파이썬, 자바, 루비, 자바스크립트 같은 여러 개의 언어를 그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 끌어당기면서 배워가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이 빨리 돌도록 하는 원리 또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말할 때는 보조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공학을 베이스로 두고 인문학을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선택할 때는 마지막으로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진로를 고민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고 과정 중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끊임없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나는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어제 저보다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이거에 휘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개발을 꿈꿀 때 했으면 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선택과 집중, 목표의 수준, 그리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과정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테니까 저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는 주제로 발표한 도경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